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임성빈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거 예정이 없이 와가지고 준비된 게 없는데 우리 위영숙 리더님하고 같이 없어졌구나. 같이 살고 있는 남자아입니다. 32년째 살고 있더라고요, 진짜. 안 쫓겨나고. 저희가 그 아메이를 만난 시간도 꽤 오래됐고, 결혼 생활 한 것도 꽤 오래됐고, 직장 생활도 할 만큼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갑은 이미 지났고, 감사합니다. 어, 꽤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 세월 동안 저희가 아메이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쭉 얘기를 들으시면 알게 될 것 같고, 직장 생활, 결혼 생활, 아메이,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부부 생활, 부부 생활. 제일 중요한 거 또 부부 생활이죠. 제일 쉬운 거, 아메이. 어, 제일 열심히 안 하는 거. 답은 다 나왔네. 그래요. 생각보다 저희가 아메이 사업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사업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다는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이아몬드도 되시고 그 이상 핀도 되시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뭐가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직장 생활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저 친구는 직장 생활 잘할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냥 뭐 하나 시키면 두 개 하고 안 시켜도 알아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이도 보면 알아들을 때까지는 뭐 비슷한데 알아듣고 나서는 하는 행동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거나 들은 것만 하거나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사업의 어떤 본질이 뭔지도 한번 생각하고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더 생각하고 조금의 차이인데 세월이 흐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2년도 우리 김숙경 리더님하고 동기예요. 네. 반응이 음, 아직 다이아몬드야? 뭐 저희가 어, 다이아몬드를 간 거는 좀 빨라요. 한 4년도 안 된 세월에 갔어요. 33, 38에 아메이를 만나서 4년 정도 만에 갔으니까 그땐 뭐 전도양양한 젊은 영 리더였던 거죠. 그들은 이제 좀 초야에 붙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빨리 아메이를 다이아몬드를 갔기 때문에 그 세월 나머지 세월 되게 사실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활동 뭐 생활을 하지만 아메이를 해야만 됐었던 이유도 있었어요. 이게 눈높이는 사람들이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봤던 미래의 삶이 그때 당시 충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찾은 건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우울해하고 있을 때 아메이가 싹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음, 날씨를 결정하는 거는 태양이 아니라 구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진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왜 가려져 있는 거죠? 아메이는 우리한테 항상 오픈돼 있었지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건데 그때 누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오면서 아메이를 터치를 했어요. 그때 세 번째 저희가 터치해서 아메이를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인 게 굉장한 행운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뭐 아메이 뭐 지금도 다 그러잖아요. 다단계 해봤어, 알아, 쇼핑몰 다 알죠. 오늘 들으시는 설명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다 아는데
누구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누구는 안 할까? 그러니까 보는 눈, 들을 귀 이게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똑같이 봤는데 누구는 다른 걸 발견하고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다른 걸 듣는 거예요. 아,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구나. 이게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뭔가 그 이면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르게 살고 싶은 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뭔가 다른 꿈을 꾸고 있어. 이런 열, 욕망이나 열정이 안에 있으면 그게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봐도 길거리에 뭐 이렇게 돌이 떨어져 있는지 황금이 떨어져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찾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30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 특별한 지식,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특별한 욕망, 특별한 꿈,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 분들이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걸 끝내는 사람들이 있고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끝내 끝내는 사람들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한번 결정한 것을 끝까지 해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자존심과 자기에 대한 어떤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세월을 흐르면 그냥 평범하게 지내셨던 분들과 그렇지 않고 자기를 계속 갈고 닦고 자기를 세우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인격적인 차이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숙경 리더님 그냥 계시긴 하지만 2002년도 봤을 때 김숙경과 지금 2025년도의 김숙경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시겠지만, 가까우면 또 잘 못 느끼잖아요. 장점, 단점 다 보이니까. 그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어떤 갈고 닦고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어떤 성숙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가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일이라는 게 잘 없거든요. 저도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 한 30년 있었으니까 이제 웬만큼 다 알잖아요. 성공한 변호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도 있고 다 나름 어떤 일가견을 이루신 분들도 많지만 인간적으로 성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 비즈니스의 성공이 삶의 다른 모습으로까지 바꾸는 경우가 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뀌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인격적인 성공까지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존경하는 거죠. 이 사업이 그런 의미에서 사업이고요. 올해는 이제 2025년도, 2026년도 이제 바뀌면서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리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고 본사에서도 어마어마한 프로모션 준비하고 있고, 본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 방향이나 제품에 대한 방향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걸 느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죠. 여태까지 해왔던 게 아닌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를 본사에서도 추구하고 있고, 또 시대가 그런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응해야 되고,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면 거기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또 빨리 성공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오셨으니까 오늘 저는 그냥 부록이고 본책은 뒤에 나올 거니까 본책을 잘 들으시고 내 안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한번 살리셔가지고 이 사업을 여러분 걸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2년, 3년 후에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이 사업을 기회로 알려주는 그런 멋진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장소는 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제가 대구를 몇 번 왔어가지고 너무 장소가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굉장히 젊으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우영숙입니다. 어, 저희 신랑이 말 잘하죠. 그죠? 저희가 막 다이아몬드 됐을 때 홍진희 위원님께서 이제
직업이 변호사니까 이게 말을 되게 잘할 줄 알고 정말 큰 무대, OSR 같은 그렇게 큰 무대에서 한번 스피치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때 오프닝을 했나 하여튼 뭘 했어요. 스피치를 하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막 웃으시면서 아우 나는 변호사는 다 말을 잘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 정도로 왜 우리 TV에서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변호사들 막 변론 멋지게 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법정은 그렇지 않대요. 거의 다 대부분이 서면으로 다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창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드라마에 나오는 거라 말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밖에서도 말을 못하고 집에서도 말을 안 하는. 근데 아메이 속에서 사람이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 몰랐어요. 저희 신랑이 말을 안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와, 진짜 아메이가 대단하다. 바뀌어서 진짜 살만한 거예요. 누가 아메이를 이혼을 하려고 자기는 아메이를 했다 그러는데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남자랑 평생을 살아야 되나 막. 홍진이더니 그러시잖아요. 어, 이게 홍진이더니 그러셨죠? 이게 이 남편하고 앞으로 인생이 길어지니까 10년은 다른 뭐라 그랬나? 그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젊은 남자, 10년 많은 남자랑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10년 젊은 남자랑 살아보면 어떠냐고 이러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사진 괜찮죠? 이게 저희 크루즈 가서 찍은 건데, 저희는 네 가족이에요. 딸 하나, 딸이 큰애고, 둘째가 이제 아들이고, 근데 아들은 그때 일정이 있어 같이 못 갔어요. 신청을 했다가, 그래갖고 이제 원래 신청하면은 비용을 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돈 날리고, 그리고 우리 셋이 갔다 왔는데, 바로 요번에 크루즈 가기 전해에 저희가 같이 그 아들이 이제 저희 애들은 둘 다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큰 애는 미국에서 했고 작은 애는 영국에서 해서 걔 졸업할 때 같이 가족 여행으로 유럽을 우리가 그러니까 몇 나라를 찍어갖고 여행을 했었는데 이제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항지가 우리가 갔던 데랑 이렇게 일치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는데 또 새록새록 1년 전이니까 생각이 나면서 되게 좋았고 아들이 안 간 게 좀 아쉬웠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되게 화목해 보이죠? 어, 사진은 저래요. 실상은 조금 다를 수 있죠. 근데 어, 저희 가족이 잘 맞는 게 있는데 저희는 늘 붙어 있진 않아요. 저는 그리고 저 볼 때 어때 보여요? F로 보여요? T로 보여요?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나? T로 보여요, 보기에?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F가 아니에요. 그래서 T래 가지고 이게 막 이게 뭐 상냥하고 따뜻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가 와서 붙으면 막 귀찮고 좀. 네,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구천한다고 T들이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F랑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메이 했던 이유 중에 8알이 자식이었거든요. 자녀였거든요. 근데 이게 붙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딸과 가치를 적절하게 잘하는 관계가 그게 가족이든 뭐 아니면 부부 관계든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든 저는 그게 굉장히 건강한 관계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잘 뭉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다. 그래서 영화 볼 때 잘 뭉쳤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행 가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갔던 그런 기억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고, 저 여행지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딸하고 함께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좀 자유로워 보이나요? 자유보다는 여유로워 보이죠? 좀 유럽은 좀 느려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게 383342, 이게 이제 퀴즈예요. 이게 뭘까요? 저기, 저 리더님이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다 말은 했지만, 손도 드는 처음이라. 이거 우리 남편이 아까 38, 33 얘기하는 바람에, 어, 저는요, 자식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죠. 남편보다. 그래서 사실 저거 장표를 만들 때 33, 38이라고 썼어요. 내가 뭐 우선이니까. 근데 쭉 쓰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안 맞아서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 38, 저는 33살. 애들 나이가 중요하죠. 4살, 2살. 이럴 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육아 때문에 정말로 바쁘고 정신없을 때, 그리고 뭐 육아를 먼저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큰애 낳고 막 정신없다가 또 둘째 막 나가지고 더 정신없을 때 그냥 아메이가 제 운명처럼 다가온 것 같아요. 이게 바쁠 때 정신없이 했는데 하면서 막 주변에서 너무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왜 하니? 애 키워놓고 해라.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어떻게 그냥 이 비전을 봐버린 거예요. 어떻게 전에 들었는데 그냥 이해가 됐어요.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뒤에 가다 보면은 제 얘기가 좀 더 나올 건데 저는 이게 제 삶의 어떤 모터예요. 저는 잘 사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다 잘 살고 싶으시죠? 근데 잘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에는 굉장히 많은 게 포함돼요. 돈만 많은 사람은 부자예요. 맞죠?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 큰아들인가 둘째 아들이 어디를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더니 그러더래요. 아빠, 내 친구는 되게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잘 사는데 물어보니까 뭐 자가용이 있고 TV가 뭐 방방이 있고 요즘은 그게 너무 흔한 일이죠. 뭐 차가 가족 수대로 있는 집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별게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뭐 자가용이 없는 집도 많았고 뭐 TV는 집에 한 대 정도 있고 뭐 이럴 때니까 그러고 뭐 뭐가 어쩌고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는 되게 잘 살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들을 잡고서는 아, 네 친구는 친구네 집은 부자야. 근데 부자와 잘 사는 것은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것도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잘 산다는 데는 더 많은 것들이 삶의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꿈꿨던 사람이에요. 어, 남편이 되게 열심히 일했어요. 술을 안 마시는데 맨날 늦게 와요, 집에. 술자리에 다 쫓아다니고, 그리고 자기는 술을 안 먹었으니까 먹은 취한 사람들 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찌라시 남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신문을 안 봐서 모르시죠? 신문 사이에 껴져 있는 간지 있잖아요. 그걸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문하고. 껴가지고. 그랬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이제 헤어지기 싫어서 헤어지기 싫을 때쯤에 그럼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연애할 때보다 더 얼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힘들고 육아도 혼자 독박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너무 힘들고 주중에는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애를 안 봐주고 주말에는 자기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니까 저랑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갖다 던져놓고 자기는 쉬어요. 그러면 저는 가서 쉴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애가 잘 놀 때는 애를 봐주셔. 그러면 제가 일을 해야 돼요. 그다가 이제 애가 울면은 제가 좀 쉬려 그러면은 아우 얘 운다 그러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계속 그냥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지루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어 근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하려던 남편 흉보다가 제가 그 전에 무슨 얘기했죠? 아, 아, 그래서 남편이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행복해 할 줄 알았대요. 근데 돈을 갖다 줘도 무슨 어 뭐지? 뭐 두 개 먹고 하나 안 주는 것처럼 입이 통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늘 집에 들어오면은 생글거려야 되는데 맨날 짜증스러운 표정에 인상은 찌푸려져 있고 늘 우울해하는 표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이상했던 거예요. 이 여자는 도대체 왜 저러지? 막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아메이를 만날 때쯤에 둘이 관계가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약간 곪고 있었어요. 이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어, 저희 신랑이 아메이를 보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시간이 필요하구나. 함께할 시간. 아메이에서는 그걸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아메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재정적인 것도 있지만 시간의 부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어, 본인은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메이를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시간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저를 패대기 쳐놓고 돌보지 않는 그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어려서 그랬나 봐. 철이 없어가지고. 그 죽기 살기로 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은 안 들고
나를 방치하는 것 같고, 결혼하면 책임져 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돌봄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저 남자로부터 내가 이렇게 무시 안 당하고 완벽하게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재정적인 독립이 없이는 자, 절대로 나 개인의 독립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어, 김수경 리더님 꼭 얘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대 음대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가야금을 전공해가지고 내가 레슨을 되게 비싼 레슨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리고 첫애를 임신할 때까지는 계속 애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고액가회는 아니지만 하여튼 고액 레슨을 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냥 마음껏 쓰고 그냥 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큰애를 임신하면서 제가 그렇게 뭐 좋은 대학에 우리 부모님이 제가 또 재수까지 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 돈 속된 말로 이제 전문 용어 써서 돈을 쳐들여서 가르쳐 놨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막 걸르고 걸러서 오는 데가 거기잖아요. 그런데도 대학을 4년 졸업하고 나니까 마땅하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들 근근히 레슨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딱히 비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나? 저는 이제 저희 스승님들을 보고 시작했단 말이죠. 막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이었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음악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잠깐 해서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은 전부 다 진주래요. 근데 이게 좀 큰 진주. 근데 너는 작지만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됐나요? 그러면서 작지만 크진 않지만 이게 정말 영롱하게 빛나는 그래서 너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그래서 저는 막 서울대 교수가 되겠다는 포부로 전공까지 바꿔가면서 하여튼 음악을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T가 음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대학은 되게 쉽게 갔어요, 그냥. 뭐, 암기해서 이거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 감정이 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선생님 레슨하면 그런 거야. 너는 좀 연애 좀 해라. 연애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 연애를 못하면 좀 이게 연애 소설이라도 읽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뭐 박자, 음정 이런 건 너무 정확한데 이게 뭐 실려야 되잖아요. 뭔가 감정이.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하면서 진짜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그리고 뭐 거기는 정말 날고기는 애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 5살부터 시작했다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한 2, 3년 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채워내지 않았기 때문에 곡 하나, 곡 몇 개 암기해서 그건 완성도 있게 하지만 쌓여있는 시간을 이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4년 내내 계속 그냥 나의 어떤 재능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는 재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나 이런 갈등 속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레슨은 어떻게 하고 이제 돈은 벌었지만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그런 퀘스천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큰애를 좀 어렵게 제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브링크릭 다니면서 좀 이제 어렵게 아이를 임신하면서 애 핑계를 대고, 나 어렵게 임신했는데 힘들면 안 돼. 이렇게 해갖고서는 제가 일을 때려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은 악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미련 없이 그냥. 근데 엄마는 그 되게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로 이제 길을 열어서 계속 하기를 바라셨는데 그냥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어려운 그 길을 아메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버텼으면 거기에서도 뭔가 어떤 결정이 났을 텐데 그때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이렇게 훅 지나 보면은 내가 이 아메이를 만날 운명이었나? 그때 만약에 악기를 계속하고 있었다면 절대 저는 이걸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삶의 균형이 맞는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 둘째 딸이에요. 친정에서는. 근데 시댁에서는 맏며느리예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맏며느리가 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 시댁은 매주가 잔치예요. 주말마다 사람들을 불러대는데 아버님 형제가 삼남매인데 삼남매의 그 후손들이 그 손주, 손주들까지 다 모여요. 그러니까 막 모이면 몇십 명이 되는데 그 잔치처럼 매일 그 음식을 해대고 막 이런데 저희 친정은 아빠는 이북에서 월남하셨고 엄마는 딱 남매예요.
근데 이제 저희 외삼촌은 부산에 계시고 우리는 서울 살고, 그러니까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가족이. 그래서 너무 단촐하게 살다가 이렇게 진짜 이 인구 비율이 너무 높은 데 가니까 그냥 사람이 많은 것 자체가 저는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근데 갔는데 며느리니까 막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또 일도 하라 그러지. 뭐 저는 막 되게 느리거든요, 제가. 성질은 급한데 행동이 되게 느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좀 일하면요, 빨리 피곤해져요. 그래서 가다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얘가 이렇게 보이다가 느 순간에 보면 애가 안 보인대요. 얘가 어디 갔나? 집에 갔나? 막 이러고 찾아보면 이제 우리 신호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얘는 뭐 정신이 이상.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받고, 저도 막 정신이 나가겠다고, 멘탈이 막 거의 막, 이게 멘탈 잡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댁에 가려면은 이틀 전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이 부르면 안 가요. 왜냐면은 에너지를 모아야지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갔다 오면 3일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댁에 한번 갔다 오면 거의 그냥 뭐 초토화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아주 우연히 아메이가 3번 저를 터치했다 그랬잖아요. 처음 저를 터치했을 때, 두 번째 터치구나. 처음은 그냥 제가 그냥 단순 소비자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 아메이가 저한테 다가왔을 때 누가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 바로 밑에 손아래 동서인데 형님은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게으르게 쳐다보는데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리를 한 거예요. 너 안 보는 게 꿈이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유학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제 친구들도 막 남편하고 유학 가면은 그렇잖아요. 뭐 시댁 친정으로 다 벗어나서 자기네끼리 알콩달콩 그렇게 재밌게 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다 걸리적거리는 거 다 떼어내고 그냥 우리 가족만 온리 이렇게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남편을 유학 보내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동서가 날 쳐다보고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아주버님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어. 근데 유학을 우리가 갈 계획이 사실은 결혼할 때쯤에 유학 이런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쉽게 유학을 결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한 2년 유학을 가면 2년 동안의 수입을 포기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 2년 동안 가서 쓸 돈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쉽게 만들기가 그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들어내기가. 그래서 만약에 아메이를 내가 해가지고 딱 그 돈이 만들어지면 매달 매달 나오는 소득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메이 딱 스탑하고 나 미국 가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유학은 포기하게 됐고요. 사실 갈 마음도 없었어요. 저는 한국 떠나서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여행은 잠깐 가는 게 좋지만 어디 가서 이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어쨌든 말도 통하고.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 데리고 가끔 프라모션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잘하는 사람들 데리고 여행 가면, 이렇게 동남아 가나, 제주도 가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전 제주도를 가고 싶거든요. 말도 통해, 먹거리도 너무 좋아. 그런데 다들 해외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말도 안 통해, 비행기도 더 타야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아메 여행은 틀려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너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마켓 같은 데 가도요. 다 따라붙어요. 본사 직원이. 어디에 가나 다 있기 때문에 계산도 그분들이 와서 도와주고요. 뭐 뭐든지 다 궁금한 거 얘기하면은 다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유학은 접었는데 그 대신 우리 아이들을 놓고 여기서 제가 꿈을 꿨어요. 우리 애들은 조금 다르게 키우고 싶다. 여기에서 입시 지옥에서 막 그냥 그렇게 키워도 사실 경쟁력이 없잖아요. 제 조카 하나가 걔도 서울대 음대 나왔어요. 성악과 나와서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걔는 굉장히 저 같은 애가 아니라 진짜로 재능이 많은 애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예원 나오고 예원 어딘지 서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원 나오고 서울예고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대 가네요. 정말로 그냥 탑 오브 탑이거든요. 그런데 유학을 상황이 안 돼서 유학을 못 갔어요. 그렇게 우수한 애인데도 그렇게
앞길이 좋지 않더라고요. 지금 뭐 특별하게 애들 레슨하는 게 똑같아요. 지난해나 재능이 있으나 없으나 걔는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제 아메이를 좀 권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잘 못 알아들어서 좀 답답해하는 조카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꿈꾸는 게 자유로운 삶이에요. 제가 임성빈 리더랑 결혼을 했던 이유는 저희 엄마가 이게 헬리콥터 맘이에요. 진짜 이렇게 막 헬리콥터 맘도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나? 마리오네트 같았어요. 저는 우리가 이 엄마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어. 그래서 저 옛날 사진 보면요, 되게 웃겨요. 이렇게 그 나이에 입지 않을 옷. 우리 엄마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저희한테 입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뭐 희한한 옷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옷 지금 하나도 입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춘기가 없이 지나갔던 사람이거든요. 좀 생각이 없어요. 그래갖고 정신연령이 좀 낮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해피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꿈을 꿔도 뭐 이렇게 좀 움직이면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꽃밭에서 뒹굴고 이런 꿈을 꿨지 무서운 꿈 뭐 이렇게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조정한 대로 산 거죠. 진짜 이 근데 엄마의 그 억압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란 게 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자꾸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하면 자유로워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물어봤어요. 나는 엄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 자유를 줄 수 있어? 그랬더니 그거는 당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 한마디 믿고 결혼을 했는데 아유 더한 게 온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삶, 그거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자유로운 삶을 꿈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마지막인데, 저는 빚을 상속받았어요. 양가에서. 그러니까 되게 아버님도 열심히 정말로 너무너무 성실하게 그 시대의 분들이 다 그랬지만 그렇게 사셨던 분이고 저희 아빠도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IMF 때 두 분 다 호되게 어쨌든 IMF를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좀 뭐가 있었어요. 저희 친정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IMF를 지나가면서 저희 아빠가 사기를 두세 번 당하니까 있던 자산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되게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어, 저희한테까지 빚을 지었어요. 아빠가 막 급하니까,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건 빨리 돈으로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들한테도 막 돈을 꾸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빚이 생겼고,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제가 진짜 막 무너져 내렸거든요. 왜냐면, 저희 시어머님이 당신하고 똑같이 생긴 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제일 많이 엄마를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게을러 터졌어. 애도 제대로 못 낳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애가 세상에 친정 때문에 빚까지 지어서 그럼 전 쫓겨나는 거죠. 그래갖고, 이혼 당할까봐 진짜 겁났던 것 같아요. 이혼은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당하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쯤에 내가 진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빚밖에 상속받을 게 없었고 나는 내 자녀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준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너 왜 해? 그때 왜 했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절실한 마음으로 뭔가를 찾았고 찾을 때 그때 저한테 어, 너 이거 한번 해봐라고 제안이 오는 게 사실은 아메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선택하고 시작하게 됐거든요. 저의 상황은 그랬던 거고,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며칠 전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앉아갖고서는 이제 졸업해서 이제 취준생이거든요. 취직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앉아갖고 이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걔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동 많이 하고 잘 먹으면 행복해하는 애인데 그날은 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속으로 저게 또 뭐가 필요한가? 이제 뭔가 분위기를 잡으니까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조금만 먹으면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 아들이. 가지고 걔는 뭐
아메이 프로틴도 먹어야 되고 근육을 키우고 싶어 해가지고요. 아메이 프로틴은 식물성이라 근육을 막 이렇게 펌핑 이게 그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또 바깥의 프로틴을 또 먹어요. 그리고 닭가슴살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고기도 구워 먹어야 돼요. 막 뭐 두부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단백질을 어마무시하게 막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 캔 안 나오잖아요. 닭가슴살 캔. 그래갖고 이제 시중 거를 막 사서 먹어요. 아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 그러면 엄마가 니네한테 그렇게 저희 딸은 10년, 우리 아들은 5년 유학했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놈당 어, 한 장씩 들어가요. 채소.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키웠잖아요. 그러면은 야, 내가 너한테 부은 게 얼만데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처럼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진짜 무슨 소리야. 막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냥 좀 참았죠. 그러니까 아메이도 공부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저희 세대가 아메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불쌍한 세대다. 왜? 어, 마지막까지 효도하고 처음으로 버려지는 세대가 저희 세대래요. 제 연령대는 그런 분들이세요. 여기 저랑 비슷한 연령대 좀 계시잖아요. 어. 그래서 나는 내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더니 우리 아이들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거래요. 잘 배웠지만 희망이 없고,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부모보다 가난한 밀레니얼 세대. 어떠세요? 우리 애들이 나빠서 우리를 부양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죠? 걔네들이 자기도 해도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계 부채가 2천조 시대가 됐대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많이 빚을 졌을까? 여러분 그렇게 빚 있으세요? 나는 없을 수 있어. 근데 누군간 저렇게 졌다는 거예요. 봤더니 청년층이 73%를 차지한대요. 어. 그 다음 그림은 뭐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15만 원 받으셨죠? 국가에서 줘가지고 뭐 무슨 지원금인지 뭔지. 그 한 번 식사하고 그다음에 장 한 번 보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있어서 너무 좋았잖아요. 요긴하게 썼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 있는 돈을 푼 게 아니라 미래의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돈 쓰라고 돈 준 거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세금을 감축시키는 것들이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래의 것들을 갖다 쓰기 때문에 얘네들은 통장의 영원이라는 거예요. 청년이 빚더미에 앉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우리가 미래의 환경도 갖다 써서 지금 환경 문제가 엄청나잖아요.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우리나라는 저렇다는 거죠. 음, 저게 28세가 되면 이제 흑자로 진입한대요. 그때부터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61세에 다시 또 적자로 전환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43세 요쯤이 가장 소득이 높을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 경제 한번 들여다보세요. 흑자 맞나요? 다 빚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여러분 사진 찍지 마세요. 여기 이거 제가 놓고 가니까 다 공유하셔도 돼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이 장표 갖고 지금 세 번째 사업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줄줄이 붙어 있어 갖고 8월, 9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거 오픈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이거 사진 찍어서 쓰면 막 삐뚤어지고 찾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다 드리고 갈 거니까 그냥 집중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초고령 사회가 돼서 인간 수명이 120세까지 된대요. 제가 아메이 처음 시작했을 때 평균 연령이 85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75세쯤 돌아가셨대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보다 10년을 더 사니까 10년에 대한 대비를 하라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었는데 계속 나이가 100세 시대다 120세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르면 그쵸? 제가 또 앞자리가 바뀌면 150세까지 산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저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보편적인 삶을 봤더니요. 사람들이 무병장수해야 되는데 오래는 사는데 유병장수한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하락하죠. 보통 여자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여자가 유병 기간이 길어요. 저렇게 되고 근데 우리 이런 삶을 원치 않죠. 어떻게 살고 싶냐면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거 우리가 9988233인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 가는 게 그게 다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속 가능한 건강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제 그래서 미래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필수다. 그리고 나이 든 저 같은 사람만 미래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 뭐 몇 세가 제일 젊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사무실에는 스물 몇 살짜리가 있어요. 2세 사업자인데 엄마를 따라서 아메이 하러 나와요. PT거든요, 현재 핀이. 그런 사람들도 젊을 때 미래 준비를 하면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 준비는 누구나 해야 된다. 이거는 필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저런 것들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죠. 미래 준비를. 뭘로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튜버를 할 수도 있고, 그쵸? 한 가지 잡이에 엔잡러라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코인 하신 분 계시나요? 비트코인 처음 시작했을 때 사가지고 한 10주만 갖고 있어도 지금 괜찮거든요. 1억이 넘는데요, 한 주가.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이해가 안 돼서 못 하겠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약간은 투기고 도박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절대로 안 하거든요. 어, 지금 다시 돌아가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은 가격이 되게 올라 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다락방에 비트코인 실제로 그거 개발자가 있어요. 진짜 연봉도 세더라고요. 본인도 안 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 그랬더니 비트코인이 아니라 저기 코인 개발자예요. 코인도 너무 많고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게 이제 깡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진짜 높대요. 그래서 본인들도 안 하고 자기도 주변 지인들한테 절대 권하지 않는다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하실 수 있냐는 거죠. 누가 됐대니까 나도 해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그럼 우린 뭘로 해야 되나? 음. 그리고 여러분 뭔가를 준비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그냥 무탈하게 가면 되는데 그래도 힘든데 내 인생에 배려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너무 많이 보시는 거잖아요. 변수. 저 이장표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젊을 때 아메 시작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이가 드는 게 변수고 부모님이 아프신 게 변수고 애들이 성장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변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나 나나 다 겪는 거니까 그런 건 변수가 아니에요. 정말 예상치 않게 다가오는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저도 저희 가정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숫자가 좀 약한데 2018년이었나요? 임성빈 리더님? 응. 2018년에 저희 집에도 변수가 왔어요. 모르겠어요. 들은 분도 계실 텐데 없어야지 얘기하기 편한데 있어가지고 임성빈 리더님이 파트너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어. 그래갖고서는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리고 보름 동안 정말 완전히 한쪽이 여러분 보고 모르시죠? 저 기적이에요. 여러분 W 꼭 하세요. 제가 그 쓰러졌을 때 뭘 했냐면 어, 분당에서 쓰러졌거든요. 저희 언니가 정자동 살았어요. 저희는 서울이란 말이에요, 집이. 그러니까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언니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실어 날랐어요. 그래서 그 물에다가 뉴트리라이트를 다 갈았어요. 더블엑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비가 오면 겉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식도도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삼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삼킬 수가 없으니까 많은 양을 먹여야 돼서 다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그때는 W라고 안 하고 기저귀 한 잔이라고 그랬어요. 기저귀 한 잔. 그거를 타가지고 아침 저녁을 먹였어요. 프로틴하고 섞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입원 환자들한테 프로틴 이렇게 뭐지? 프로틴 워터가 아니라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프로틴 마시는 프로틴을 줘요. 그래서 그거는 안 먹고요. 저희 거를 다 갈아가지고 그걸 먹였거든요. 정말 상태 안 좋게 들어갔는데 걸어서 나왔어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굉장히 많은 장애가 남아서 그 회복하기 위해서 그 뭐지? 재활을 정말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너무 좋아지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일어서지 못해요, 혼자서. 세워놓으면 앉지를 못해요. 다리에 근육은 있어서 세워놓으면 선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운동도 너무 열심히 했지만 뭐 주변 분들이 기도도 되게 많이 해주셨고 저는 뉴트라이트 역할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걸 갖다가 누가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갈아갖고 먹이면서 걸어 나오는데 병원에서 하는 재활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필라테스, 그러니까 재활의학과를 나와서 필라테스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선생님을 연결시켜줘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활은 우리 저기로 되잖아요. 보험으로. 근데 필라테스는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돈 있으시니까 그게 도움이 되니까 거기 가서 해라 그래가지고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둘이 끊어가지고. 근데 저는 운동이 그러니까 되게 운동을 못하고 하기 싫어하고 막 이래가지고 둘이 같이 끊어놓은 거를 나중에 그냥 임성빈 리더가 다 했어요, 그걸로.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필라테스 하고 있고 그 필라테스 선생님 지금 후원하려고 저희가 엄청 애쓰고 있거든요. 젊은 부부인데. 근데 진짜로 그때 딱 쓰러졌는데 둘은 유학이 있었거든요. 둘 다 동시에 유학 나가 있었어요. 만약에 아메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애들 불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는 막 화내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했는데 왜 얘기 안 했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변수가 여러분 인생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인생에 안 오길 바랬는데 내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미래가 우리한테 닥칠지 모르는데 그때 저희가 정말로 그렇게 정말 그때 아메이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저희 가정의 안전장치가 되더라고요. 당장 현재 먹기 살기도 힘든데 미래에 더욱 심각하다는 거예요. 얼만큼 필요하나 봤더니 50세에 은퇴하면 70년을 우리가 경제활동 안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노후를 200만 원만 쓴다고 가정할 때 저게 1인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2인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어, 계산하니까 16억 8천만 원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계실 때 저도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죠? 저 쉽지 않죠. 근데 더 웃긴 거는 73세 이후에 예상 병원비 왜 저렇게 많아? 뭐 암을 막 통째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이 걸려도 저렇게 돈 안 나오거든요. 저 다 뭐냐면 간병비예요. 어. 저희 아빠가 한 2주인가 3주 정도 입원해 계셨는데 음, 중환자실에 계속 계셨어요. 거기는 이제 통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정도 더 이상 뭘 해드릴 게 없으니까 이제 중환자실에 나와서 일반 병실에서 일주일 계셨거든요. 그 입원했던 입원비보다 일주일 간병비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진짜로. 정말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입원해 계시면요. 그냥 거의 1억 가까이 깨지더라고요. 간병비랑 병원 이런 게 다 합쳐가지고. 저거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봤더니요. 이런 문제들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의 문제인가요? 뭐 제일 심각한 건 자녀 교육비. 그쵸? 정말 부채 중에 최고의 부채가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자녀 교육비는 끝났어요. 아메이를 안 했더라면 하고 생각해 보니까 막 너무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싹 다 저는 이 아메이 소득으로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희망이 없다는 게 저는 제일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메이 속에서는 그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행복한 일이지 않나. 공부가 힘들면 잠시 쉬면 되고요. 사랑이 힘들면 헤어지면 되고요. 꿈이 버거우면 다른 길을 가면 되지만 먹고 사는 일은 끝끝내 방법을 찾아서 버티고 살아남아야 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제가 그 장표는 빼버렸는데 어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 벽돌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너를 안아주면 먹여 살릴 수가 없다. 뭐 이런 트윗이 나왔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가장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기 주부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남편의 좀 어깨를 이 사업을 통해서 돌아드릴 수 있고, 현재 근로소득으로 절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제가 주일에 교회 갔다 이렇게 오는데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업 설명을 하지? 막 이것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어떤 교회, 저희 교회는 아닌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게 뜨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탁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아멘이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거 하시면 되고요.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면 여러분 소비하는 마트를 한번 바꿔보래요. 저 이거 했던 거거든요.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유퀴즈 보셨어요? 저 빌 게이츠 나온다 해서 봤거든요.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절대 가난하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 저희 그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이제 남자 파트너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똑같은 부자인데 너무 느낌이 틀리다. 근데 이제 저희 여성 리더는 이걸 안 봤고요. 그러니까 남편분만 보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빌 게이츠를 봤을 때 되게 온화한 모습으로 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늙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31살에 이미 세계적인 갑부가 됐대요. 너무 부자가 됐어. 근데 이 사람이 머리 진짜 좋잖아요. 그 직원들이 차량 번호를 다 암기를 했대요. 다 암기를 해가지고 차가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가 나오는 거를 체크하는 거야. 그때 기계 같은 게 없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죠? 일벌레잖아요. 잠도 안 자고 일했대요. 휴가, 워라밸이라는 게 없었어요. 일에 일중독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오너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원들이. 머리가 좀 나쁘면, 나 같은 사람이면은 무슨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 남편 차량 번호 저 그런 거 기억 못해요. 저는 유일하게 기억하는 전화번호가 제 번호랑 우리 남편 번호예요. 우리 애들 전화번호 기억 못해요. 요즘 다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몇 번 누르면 우리 딸이고 몇 번 누르면 아들이니까 암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걸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사관리를 정말 엉망으로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고, 그러니까 본인은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개발자인 거예요.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 사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그냥 바깥 외주를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근데 우리의 오너들은 어떠세요? 그냥 품격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사담이긴 했는데, 여러분, 제가, 저 결혼할 때 저희 엄마가 변호사랑 결혼한다고 저한테 드레스를 사줬어요. 여기 이제 그 김수경 리더님은 그 드레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무슨 행사에 한번 입었던 적이 있거든요. 뉴다이아몬드 때 한번 입고, 우리 아들, 어, 돌에 한번 입고, 그래서 제가 평생 이거 몇 번 안 입었어요. 집에서는 여러 번 입었다 벗었다. 그래갖고, 그 드레스를 저희 엄마가 너무 영화를 많이 본 거죠. 그래가지고 변호사랑 결혼한다니까 맨날 어서 파티나 하고 막 이런 줄 알고 이런 게 필요할 거다 그러고 사주셨는데 입을 일이 없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살면서 아,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고 힘들까 마음이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왜 그러는지, 내가 정신병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아메에 나와서 어떤 책을 통해서 제가 저걸 알게 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양동이가 좀 크죠. 그렇지만 결국은 시간을 담보로 돈을 버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남들보다 소득이 크니까 여유는 있지만 늘 그냥 이렇게 불안하고 쪼들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요, 그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면 불안해요, 쓰는 게. 그리고 저희 신랑이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맨날 뭐라 그러냐면, 어떨 때는 많이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수입료가 많아서 많이 갖다 주면은 옛날에 진짜 월급 봉투에 줬거든요. 돈을 찾아가지고. 요즘은 다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이게 책상에다가 이렇게 그 식탁 위에다 이렇게 툭 던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은 맞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 내일은 근데 한 푼도 없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내일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그냥 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그냥 다 이렇게 박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불안이 가중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또 보지 않았을까. 진짜 자기가 자기 때문에 한 거라고. 자기 지분이 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 뭐라고 얘기했냐면, 왼쪽에 구간에 내가 있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면 파이프라인 같은 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어떤 소득이냐면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가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하지만 나머지의 사람들은 되게 일자리만 찾는데요. 음. 파이프라인의 우화에 이런 책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게 월급 봉투 1,000개를 얻는 것과 같다. 뒤에 제가 김승호 그 작가 있잖아요. 작가가 아니라 회장인가? 그분이 이제 또 이렇게 스피치하는 게 제가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맥락이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때 한번 더 보세요. 어, 돈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소득은 어떤 걸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가 안정적일까요? 자산소득. 그죠? 어, 제가 코로나 때 막 그때 너무 좋았잖아요. 주식도 진짜 하기만 하면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집도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갭 투자라 그러나? 그런 거 해가지고서는 막 집을 막 몇 채나 갖고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 다 그냥 다 뭐라 그러지? 어, 진짜 너무 힘들어지셨어요, 다들. 갭 투자했던 사람들요, 다 진짜 폭망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저는요, 끝자락에 시작해갖고, 탁 한다니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사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마이너스 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투기 같은 형태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저축하듯이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매달 매달. 11조 내듯이 내 소득의 10%를 저축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주식을 샀던 것 같아요. 그냥 우량주라고 샀는데 다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냥 언젠가 올라가겠죠. 전 팔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자가 되는 길은 뭐냐면 자산소득이 지출보다 많을 때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삶이 우선이다. 뭘 하든지. 아메이 나중에 수익 구조 나오면은 억억하니까 막 나중에 나는 다이아몬드 될 거니까 그래서 막 미리 땡겨다 써요. 아까 우리나라 경제처럼 미래에 벌 돈을 지금 벌리지도 않는데 갖다 써. 그럼 큰일 나세요. 그럼 다이아몬드 못 가요. 그러니까 내 가정 경제 내에서 작으면 작은 대로 운영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컸을 때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는 게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가정경제 운영 능력이 없어서예요. 근데 그런 사람 돈이 많이 들어오면 돈이 벌릴 것 같죠? 부자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운영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돈이 많아도 계속 펑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홍진 리더님 얘기하시잖아요. 마지막 가난을 즐겨라. 근데 가난에 여러분 훈련할 게 필요해요. 내가 있는 데서 쓰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갑부잖아요. 지금 현재는 좀 바뀌어 있긴 하지만 저분이요. 그날 이렇게 주식을 보고 주식이 많이 올랐으면요. 당신이 수제 햄버거를 먹고요. 주식이 떨어지면요. 맥도날드 같은 싸구려 햄버거를 먹는데요. 저 부자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막 무조건 맛있고 좋은 거 먹어야 돼. 뭐 이러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햄버거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햄버거 몸에 나쁘니까. 그러니까 아메이 뭐냐? 저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가 됐어요. 맞죠? 나도 갖고 싶어. 근데 가질 수 있어요? 못 갖죠. 근데 아메이는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이것도 플랫폼인데 소비를 해요. 그럼 우리에게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 죄송해요. 그 경험을 제가 뭐지? 저기가 있어요. 치아에 이게 뭐라 하지? 잇몸에 신경통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자꾸 말이 꼬여요. 저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 어, 그래서 음, 그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 사람들을 연결하면 수입이 창출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플랫폼을 소유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 안에 있어요. 아메이 유통인데요. 생산자가 생산을 해요. 200원이 소비자한테 1,000원에 와요.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서. 거기 원가가 20%고 광고 유통료가 80%인데, 소비하고 지출로 끝나죠. 우리 다 이렇게 쇼핑해요, 요즘은. 저도 이제 홈쇼핑, 그다음에 할인점 되게 많이 가거든요. 200원의 물건을 생산해요. 생산가는 똑같아요. 근데 유통을 줄여서 700원의 소비자한테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원 싸게 샀잖아요. 그래서 나는 300원 번 것처럼 느껴지지만 돈을 적게 소비하고 적게 지출한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가 있어요. 350원에 물건을 만들어서 이게 유통 단계를 다 거치면 단가가 너무 비싸지니까 그냥 광고도 유통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직거래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그랬더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똑같이 소비했어요. 지출이 됐어요. 근데 다시
캐시백을 해주니까 수입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을 주겠다는, 성공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회사가 우리한테 한 약속이고요. 어, 발음이,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게 저희 그 외국에서 살다 온 파트너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파트너인데 걔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 대신 한국 발음이 다 뭉개져요. 걔 앞에서는 절대로 제가 영어를 안 하는데 그 친구가 전주에 사업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했는데 제가 안 읽었어요. 여기서도 안 읽을게요. 뭐냐면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 이념을 갖고 있고요. 창업자고 이제 2세예요. 지금은 이제 3세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경영이 지금 경영하고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소개인데 그냥 지나갈게요. 네, 이분은 뭐 30몇 년 아메에 근속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CEO고 지금 현재 이제 제 이름도 신은자 사장님 자꾸 막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잘 못 외우는 게 숫자, 사람 이름 다 문제가 많아요. 얼굴, 사람 얼굴도 헷갈려요. 요즘 이상하게 제 연령대는 다 구분이 가는데 조금만 젊으면 다 똑같아 보여.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파트너들 보면 얘 보고 좀 있으면 쟤 똑같은 애가 있어. 막 이래. 가지고 헷갈려요. 젊을 때는 나이 든 사람이 얼굴이 인식이 안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내 또래는 인식이 되는데 젊은 사람이 인식이 안 돼. 이게 문제야, 하여튼. 그래서 여성분이 CEO가 돼서요. 저희 진짜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되게 섬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행도 그렇고 여러분 진짜 혜택이 많죠. 회사는 여수화학공장하고 아메이를 비교했는데 뭐가 다른지 딱 아시겠죠? 굴뚝이 없어요. 아메이는 생필품을 직접 생산하고요.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생필품을 생산하는 생산 회사예요. 저희 공장인데 저 뒤에 호수가 있잖아요. 저 호수에서 이렇게 낚시 대회도 한대요. 1급수 그냥 떠서 마셔도 되는 음. 제품은 이렇게 많이 생산해요. 여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제품 있죠? 좀 이 스프링은 바뀌었지만 저 바꿔야 되는데 계속 저대로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본사에서 바꿔주셔야 되는데 안 바꿔주셔가지고 이거 본사 자료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들. 저는 사실 퐁퐁 때문에 시작했어요. 퐁퐁이 너무 좋아서. 어, 근데 지금은 뭐 너무너무 다 너무 좋아하죠. 뉴트라이트 진짜 저 농장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저 뒤에 이렇게 천연설이 있는, 그쵸. 해발 6,000m 이상의 천연설을 다 끼고 있어요. 그리고 강수량이요. 연간 2mm도 안 된대요. 비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했냐면 저 천연설이 녹아내린 물을 스프링클러로 주는 거야. 하루에 몇 번씩. 만약에 비가 오면 환경을 우리가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찾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을. 최고의 제품이죠, 진짜. 여러분 먹는 옥수수, 그거 다 유전자 조작된 거 아세요? 전 몰랐어요. 어릴 때 가보면 시골에 이렇게 옥수수 이렇게 말린 거 있잖아요. 저거 왜 안 먹고 말려놨나 그랬더니 그걸 뿌려갖고서는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짓는 거래요. 요즘은 그 옥수수를 말려갖고 심잖아요. 그러면 옥수수가 안 나온대요.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씨앗을 팔아야 되니까. 대기업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드시는 너무 맛있게 먹는 샤인머스킷. 그 유전자 조작된 거 아시죠? 그렇죠. 가몽이라고 제가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 가몽이라는 사과가 있어요. 새카만 사과가 있거든요. 10월 달에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과도 감하고 홍신가를 이렇게 접붙인 거예요. 그런 건 많이 하잖아요. 개량하려고.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생선하고 유전자 조작했어요. 여러분 핑크색 딸기 아세요? 뭐 신기한 딸기 무슨 딸기라고 해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되게 비싸게. 거기에는요 가오리가 들어가요. 유전자 조작을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그런 거 먹으시면 되겠어요. 그거 먹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 어, 정말 놀랬거든요. 어, 끊임없이 저렇게 하고요. 글로벌 암의 방향이 저렇대요. 파이토케미칼.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뉴트라이트가 해왔던 거고, 마이크로바이옴, 노화 억제. 음.
세계를 바꾸는 세 가지 치료, 그러니까 세 가지가 치매 치료제. 그러니까 오래 사니까 문제되는 것들인 거예요. 요즘 암이 더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서 다 암이 걸리는 거래요. 어. 환경이 나빠서 암이 우린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생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 암이라는 걸 한 번씩은 걸리게 된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이 세 가지가 될 거라고 얘기했고, 여기 구글의 창업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진짜 헬스케어의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근데 저희가 거의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비전이고요. 뭐 지오대 대표, 이건 좀 지나갈게요. 음, 이제 10월에 나오죠. 이제 먼저 PT 이상 분들부터 이거 할 건데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혈액 검사에서 집어넣으면 내 현재 건강의 지표가 다 나오고요. 이렇게 뭐 근육 산화 대사 이렇게 갖고서는 저 너무 신기했던 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도 그런데 어, 노화 속도가 나와요. 1 미만이어야 돼요. 1은 내 나이만큼 늙어가는 거고요. 1.26이면은 이게 저속노화가 아니라 고속노화 되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겁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뉴트라이트도 열심히 먹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뉴트라이트가 모든 것의 대안은 아니에요. 아시죠? 보조식품이잖아요.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충분한 수면도 하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저 움직이는 거 싫어했잖아요. 뉴트라이트로 제가 20년 버텼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뉴트라이트로 안 되고 진짜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이런 데가 다 아파요. 나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나는 아프지? 그랬더니 근육이 부족하면요, 통증이 있대요, 몸에. 그래서 제가 근육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운동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의 확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용하는 게 비용이 너무 적죠. 4,900원? 49,000원도 아니고 4,900원. 그쵸. 사용료가 너무 적어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도 비즈니스에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4,600원을 투자하고 어떻게 돼요? 뉴트라이트 안 드실 수 없을 거예요. 자기 건강 지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바이오 헬스케어의 비전은 아프면 병원 가는 시대가 아니라 삶의 질을 책임지는 바이오 헬스케어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가 왔어요. 중세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과 수명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무병장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진시황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게 있잖아요, 저희. 불로초가 있잖아요. 뭐지? 뭐 이러죠. 뭐예요? 이거 퀴즈예요. 뭘까요? 손 드셔야 돼요. 저 뒤로. 여러분, 더블 X. 진시황이, 그쵸. 지금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죠?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이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그쵸. 짜글짜글 그런 모습으로 늙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늙을 일도 없어요. 김수경 리더님 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아티스트만으로도 저런 미모를 유지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점점 10년 후가 되면 더 어려져 있을 것 같아. 거꾸로 시간이 흘러서. 이런 것들 너무 좋죠. 여러분 비즈니스 지금 날개 달고 계시죠? 뭐 어떤 분은 심하영 리더님 그러시더라고요. 17레그가 있는데 16레그가 2일날 다 독립했대요. 얼마나 좋을까, 그죠? 레그가 없어, 그만큼. 독립시킬 레그가 없어. 아유, 이거 많이 하세요. 이거 AI로 생성한 거긴 한데 실제를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저 얼굴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엄마하고 딸 아니에요? 그죠?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친환경 바디용품. 먹는 거 엄청 신경 쓰잖아요. 유기농 먹고. 근데 그냥 아무거나 막 써요. 세제, 뭐, 바디에 쓰는 거, 화장품. 여러분, 먹는 거는 우리 몸이요, 나쁜 게 들어오면 7, 80%를 배출시켜요. 근데 피부로 들어온 거는요, 2, 30%밖에 배출이 안 돼요. 7, 80%가 몸에 누적이 돼요.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조숙증 이런 것도 많이 걸리고 하여튼 문제 정말 많아요. 옛날에 이제 바디버든이라고 무슨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보는데 남자 애기인데 되게 오랫동안 여자인 줄 알았대요. 어.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문제 엄청 많아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뭐 좋아하세요? 저 이제 리플렉서 너무 좋아해요. 저거 꼭 해야지 잠을 자거든요. 근데 밤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자는데 어느 날 이게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쳤어요. 근데 또 새 것처럼 짱짱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어요. 너무 좋고 제가 지금 저기서 제일 애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뭘까요? 아, 진짜. 아, 타야 되는데 참 안 돼요. 저기 올라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TI.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고 좀 그랬는데, 진짜 계속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절대로 이렇게 넘치지 않고, 그리고 인덕션도 옛날 게 더 좋아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가열이 빨리 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요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적응이 되시면 훨씬 더 좋다. 정말 너무너무 안전한 제품이고요. 가습기 나오잖아요. 세균 걱정 없이, 어. 축축 걱정 없이, 세척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가습기는 없을까? 그래서 옵티미스트가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을 완성했습니다. 물방울 입자는 세균이 올라탈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작고 가벼워서 세균이 올라탈 수 없고 공기 중에 고르게 퍼집니다. 네, 이거 이제 260 없어서 저 옵티미스트 저 정말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코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코가 완전히 콧구멍이 없어요.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비염에다가 구강호흡을 하고 자요. 잘 때. 그러니까 잘 때 의식이 있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자려고 애써요. 이렇게 테이프 같은 것도 붙이기도 하고. 근데 깨보면은 입을 벌리고 있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가습기를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하기도 되게 어렵고. 근데 제가 이걸 가서 봤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있을 거예요. 가서 이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거기다 티슈를 올렸는데 젖지를 않아요. 가습기인데. 저는 청정기만 방방이 놓는 게 아니라 가습기도 막 이 방에 놨다 저 방에다 자면서 돌릴 순 없잖아요. 방방이 다 나죠. 굉장한 저는 대단한 제품이 또 나오고 있다. 모양도 너무 예쁘고, 저는 그 지금 나온 스카이도 너무 예쁘잖아요. AI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얘도 진짜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예쁜 거 좋아해요, 저는. 어, 그리고 제가 DC 드랍 때문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세제다. 어, 아메이는 그 옛날부터 ESG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우리는 우리의 손자들, 그 손자들의 손자들이 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그대로의 맑은 물 속에서 우리가 자랐던 것처럼 자랄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게 창업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에롯이라는 세제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잖아요. 어, 이런 회사고요. 그리고 원포어는 국내, 그러니까 현지화 전략으로 시작된 거예요. 국내에 아메이 제품이 이렇게 런칭될 때 한국 제품도 같이 하자. 이렇게 시작된 건데, 처음에는 제품의 질이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명품이죠. 너무너무 좋은 제품으로 지금 구비가 다 되어 있고, 외부에서도 아메이랑 계약을 맺고 싶어 한대요. 다른 데는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하냐면, 어, 돈을, 물건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우리는 물건을 그러니까 계약할 때, 이미 50%를 돈을 준대요, 미리. 그리고 이런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라. 근데 그렇지 않잖아. 이 가격대에 맞춰라 그러고 물건을 받으면서 돈을 주니까 사실 이렇게 재정이 안전하지 않은 데는 물건을 만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랑 이게 조인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사실은 정수기예요. 오염물질도 진화한대요. 세상이 진화하면서. 진화할 게 따로 있지. 그죠? 플라스틱을 매주 한 장씩 먹는다는 거예요. 와, 시간이 지나가면 한 장이 아니라 두 장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환경에 따라서 더 적게 먹을 수 있지만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좀 보시고요. 넥스트 미세 플라스틱 무슨 얘기냐면 아메이 정수기 필터가 아메이가 제가 3세대째거든요. 1세대부터 지금까지 필터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뭐 이게
UV 필터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막 이런 건 했어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큰 차이가 없는데 90년도에는 수도관의 녹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2020년이 되니까 미세 플라스틱, 과부하물, 잔류의약품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세상이 또 흐르면서 또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오염물질이 있겠죠. 그게 찾아졌을 때도 얘는 걸러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스프링의 정말 비전이에요, 정말.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강매하셔도 돼요. 정말 정수기는 강매하셔도 돼요. 그래서 약물 칵테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럼 오염물질에 어떻게 대처하냐, 이스프링을 하자,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제가 이 장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거 다 하고 오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메이 제품도 하셨겠죠? 이렇게 써요. 이 사람은, 정수기 대신에 저길 쓰는 거예요. 공기 정화하려고 화초를 심었어요. 그럼 화초로 공기 정화시키려면은 온실을 만들어야 돼, 집을. 근데 그거 우리 바빠 죽겠는데 언제 물 줘요? 저희 집에는 화초가 들어오면 다 죽어요. 물을 임성빈 리더가 너무 많이 줘갖고 뿌리가 다 썩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언제나 다 소비를 해야 되고 돈이 지출되고, 그리고 내 주머니는 텅텅 비게 되죠. 근데 브랜드 체인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메이로 이렇게 막 다.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운 제품들 많죠? 저기도 정수기를 안 바꿨어요. 그래서 이스프리 올라와. 저렇게 다 바꿔서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또 다른 수익으로 이게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생필품은 반복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활이, 소비가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속적인 지출은 누군가의 지속적인 매출이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지속적인 수입이 된대요. 여러분, 슈퍼를 바꾸고 그 정보를 공유해서 연금을 만든 일이 아메이다. 예쁘죠? 제가 이거 누가 어떤 장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 찾아갖고 너무 예뻐갖고 만들었어요. 일부러. 홈플러스 뭐 이런 데 가서 우리 쇼핑하잖아요. 쇼핑을 하면 월 3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할게요. 이건 가정이에요. 점수를 계산하니까 한 달에 300점을 모으게 되고요. 1년을 모았더니 3,600점이 된대요. 근데 아메이로 바꿨어요. 20만 비회 30만 원 쓰면 20. 지금은 조금 더 되죠. 근데 계산 이거 옛날에 만든 거라 그래요. 20만 포인트가 되고 3% 캐시백. 저것도 PB 대 BB 해갖고 9,000원이 되는 거예요. 매달 캐시백이 9,000원이 발생을 하고 저걸 1년을 모으면 10만 8,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좀 적나요? 그래도 30배 캐시백의 차이가 있고요. 한 단계 더 지나가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연결시켰어요. 7명이 나까지. 그랬더니 210만 점을 모았고 300점이고 계산하니까 나는 아무리 주변에 알려도 3,60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메이에서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다 띄워주고 내가 매달 13만 5천 원이라는 돈이 매달 통장에 찍히고 그걸 1년을 모았더니 162만 원이 된대요. 이게 캐시백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450배, 아까 30배였잖아요. 나누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거 하시라는 거고요. 수익의 배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차, 2차, 3차인데 1차는 다른 사람이 제품과 회사를 광고하게 그걸 도와준 거에 대한 보너스고요.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게 하는 게 2차고 3차는 또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가르치는 거래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L&B 할 때도. 근데 프로테이지가 1차가 높아요. 그죠? 더 크죠? 근데 보너스는 실제 수령하는 보너스는요. 3차 보너스가 제일 커요.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여러분 3차 보너스까지 받으시게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여기 오신 분이 스폰서 따라왔잖아요. 얘기 들었더니 그냥 뭐 할 만한 것 같아. 제품은 좋으니까 한번 내가 쓰고 나눠봐야지. 그래서 2명한테 알렸어요. 그러면 스폰서는 80만 점을 모으고요. 나는 60만 점을 모으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캐시백이 많은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스폰서는 다 갖는 게 아니라 나 이하의 금액을 떼주고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는 4만 8천 원이랑 보너스 기금에서 나 이하 60만 점 6%하고 3만 6천 원 된 금액을 빼주고 본인은 12,000원을 받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라 A, B한테 6천 원씩 떼줘요. 그럼 12,000원 빼니까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 24,000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메이 소득은 선착순도 매출순도 아니고
노력순으로 배분한다. 근데 왠지 이상하게 스폰서가 내 돈을 가져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소득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수입은 스폰서의 수입과 무관하다. 여러분 이제 더 지나가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혼자서 써서 한 9천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은 걸려요. 저게 단박에 저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걸려서 주변에 알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제품을 조금씩 쓰면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7명이 모여서 다 같이 20만 점씩 썼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 9천 원이 이제 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그리고 한 단계 더 지나가서 그 6명이 4명에게 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통장에 다 같이 모인 인원이 31명이 되고 31명이 모여서 썼더니 내 통장에 돈이 57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4명은 각각 2명에게 알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점점 줄어들게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으려고 줄어드는 형태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줄어들어도 전체 인원이 79명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내 통장에 192만 원이 들어온대요. 근데 저게 지금 현재 PB 대 BB가 1.8이기 때문에 계산했더니 실제 수령액은 345만 6천 원이라는 거예요. 막 휙휙 지나가서 헷갈리지만 저거 사실은 장표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그리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니까 모시고 오신 분이 스폰서에게 그러니까 따라오신 분이 좀 자세히 더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1,000만 점 이상을 했을 때를 SP라고 하고요. 이번 달에 1,000만 점 여기서도 엄청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아키텍트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걸 3번 하면은 GP고요. 6번 하면 PT인데 그 6번 중에 3번은 연속해야 돼요. 연속 달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본사에서 여러분을 사업가로 인정하고 상속의 권리까지 주는 그게 이제 PT가 시작점이고요. 파운더스 PT는 그걸 12달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혜택이 부여돼요. 이제 내가 그렇게 한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제 주변의 사람들, 제가 제 경험을 보니까 내가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처럼 돈을 버는 사람이 이렇게 3명이 생겼어요. 한 200 정도 버는 분들이. 그럼 나를 뭐라고 하냐면 에메랄드라고 하면서 저렇게 돼요. 지금 우리 위너스에서도 에메랄드인데 뎁스가 깊은 분들은 1억이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고 당연히 상속도 되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리고 F라는 분은 더 열심히 했어요. 나보다. 그리고 6명에게 알렸어요. 그러면은 6명이 다 PT가 되면 난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연봉, 한국 아메이 평균 연봉이 1억 5천만 원, 다이아몬드 연봉이요. 그리고 여행을 저렇게 많이 다니고 상속 당연히 되고요. 아메이는 진짜 누구를 얼마나 이겨나요? 바깥에 나가서는요, 다 레드오션이잖아요. 누군가를 이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자리가 없어. 근데 여기서는 내가 몇 명을 도왔는가에 따라서 내 성공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거다. 전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아메이 열심히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프 베조스가 뭐라 얘기했냐면 이 사람 워낙 성공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게 뜰 것 같아요? 뭘 해야지 성공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전쟁이 나도 바뀌지 않는 건 생필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전인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게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상은. 그리고 빌 게이츠는 이랬대요. 1200명한테 자기 사업을 브리핑했대요. 900명이 거절하고 300명은 승낙했고 쭉 가갖고 제일 끝에 11명이 결국은 자기를 100만 정도로 만들어줬다. 11명이 알아들었어. 그러면 우리 뭐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 1200명한테 얘기 안 해도 그거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쉬운 선택과 옳은 선택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NMB를 우리 팀에서 하면서 유리한 것과 유익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리더님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그쵸. 정답이에요. 네. 이거 하나 드릴게요.
근데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실제로는? 유리한 걸 찾아가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 쉬운 선택이 있어요. 유리한 걸 찾아가는 건 쉬운 선택이에요. 근데 옳은 선택은 정말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임성빈 기자가 앞에 있던 안목이 필요해요. 들을 귀, 볼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기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아까 내가 중력 얘기했죠. 큰 돈은 상대적으로 작은 돈보다 중력이 셀 거예요. 그런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 번에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 무슨 얘기냐면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한 번에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일정하게 물이 들어오는 거. 자, 우리 지금 비 안 와갖고 막 난리인데 비가 일정하게 골고루 오면 곡물도 자라고 우리가 온도를 유지하거나 세상을 사는데 편리한데 만약에 한 번에 비가 몰아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연량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안 오다가 200mm 한 번에 와. 이러면 우리 풍수로 죽게 되는 거예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 가서 일당으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뭐 기계 고치고 뭐 설비해갖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루 일당씩 보면 30일이면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수입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주말에 500만 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100만 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경찰 몇 명이 군중 전체를 통제할 수 있죠. 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거는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조직이 안 돼 있는데 경찰들은 조직화되어 있고 명령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을 통솔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조직화된 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돈들을 이겨요. 더 큰 돈, 목돈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오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아주 무섭고 중요한 돈인 걸 알아야 돼요.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서 제가 이거 편집하면서 저 말을 잘랐나 봐요. 여러분, 아메이가 어떤 돈이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 이게 목돈 같지만 매달 매달 들어오는 진짜 캐시플로우잖아요. 그게 꼭 다이아몬드가 돼서 뭐 1억, 2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 가정에 정말 200만 원, 우리 파트너 중에는 자기는 딱 400만 원만 벌고 싶대요. 딸이 둘이 있는데 한 애한테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상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걔네가 먹고 살 건 자기네들이 하겠죠. 근데 그 돈이 있으면 얼마나 그 삶이 여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쵸. 소신껏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꿈을 좀 키워라. 500, 500 줘도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매달 매달 그 들어온 돈이 이게 목돈 큰 돈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 저는 이게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잘 살고 싶다는 거는 후반전이 좋은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제하고 과거는 지나왔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미래와 내일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거 언제 하는 거냐? 지금 해야 된다는 거, 오늘. 평범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가 있대요. 돈 버는 대신에 저축에 초점을 맞추고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뭐 우리 아메이 얘기하면 듣는 얘기 있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대고 미루기 바쁘고 부자들은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투자에 실패하고 잘못된 투자를 계속 반복하고 저는 안 이럴 것 같거든요. 한 번 실패했는데 왜 근데 또 하더라고요. 또 해. 그러니까 약간 부동산으로 내가 좀 피봤어. 근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해요. 혹시나 이래가지고서는 매달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하고 성공을 위한 간절한 노력과 인내심이 부족하다. 여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래요. 그냥 희망을 주고 그다음에 절망하게 만들어라. 어떻게 하냐면 훌륭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냥 냅두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 계속 내일로 미룬다는 거야. 그럼 결국 인간은 그렇게 파괴된다. 여러분, 오늘 꼭 하셔야 되고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고민해라. 알리려 하지 말고 알려고 하라. 그러니까 여기 딱 들으면, 나 누구, 얘도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대로 알면 아무리 강펀치를 맞고 거절을 받아도 내가 진짜 받잖아요. 여러분, 사냥개 얘기 들으셨죠? 이게 주인이 딱 싸서 사냥물을 겨냥해서 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달라가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그 개가 떨어지는 장소를 본 애가 제일 먼저 뛴대요. 그럼 나머지 사냥개는 쫓아간대요. 근데 가서 막 뒤지는데 안 보여. 그러면요, 다 돌아간다는 거야, 주인한테로. 근데 끝까지 거기 남아서 찾는 놈은 어느 냐면 떨어지는 걸 본 사람, 본 개만. 사람은 아니지. 개만 거기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제대로 보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놓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끝에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가. 이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다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무슨 철학자인지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 우리 가정에 있는 잡에서 그 끝에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저희 집에 오면 머니트리가 있어요. 김숙경 리더님 집에 가도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어요? 이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대요. 보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이 다 봤다고 막 손들더라고요. 주부들이 되게 귀여워요. 그죠? 순진해가지고 안 봤다 그러면 나쁜 사람일까 막 손들어요. 근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저런 머니트리가 아메이를 5년, 10년 하신 분들 집엔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묘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아메이 마트로 생활적인 자산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